이른바 챗 GPT 쇼크 이후에 AI가 세상을 바꾸는 속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2년 후인 2026년에 기술 지형을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3년,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생성형 AI는 신기한 장난감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삶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됐어요. 이제 AI가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코드를 짜는 건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 엄청난 속도가 말이죠. 우리가 일하고 만들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이 드러나는데요. 그게 바로 AI 감독 격차라는 거예요. 기술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그걸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우리의 사회적, 윤리적 준비가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벌어진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치열한 경쟁 구도는 어떤지, 또 스스로 행동하는 AI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2년 후의 미래 모습과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AI 시장은요, 말 그대로 거대한 군비 경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시장만 딱 잘라서 본 건데요. 오픈 AI의 챗 GPT가 역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뒤를 한번 보세요. SKT의 A-나 리튼 같은 국내류자들이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핵심은 이들이 그냥 글로벌 거인을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거죠. 이기는 건 단순히 덩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이버를 보면요, 한국어 처리에 특화된 기술로 비용과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또 어떻고요? 우리 모두가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생태계를 등에 업고 있죠. SKT는 더 재밌습니다. 여러 AI 모델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는 멀티 LLM, 에이전트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경쟁에 참여하는 선수들 얘기에서 아예 경쟁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는 기술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 AI가 우리 질문에 답변만 해주는 도구였다면 이 에이전틱 AI는 아예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주는 주체에 가까워요. 그냥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해버리는 거죠. 이런 변화가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입니다. 오픈 AI 공동창업자인 안드레이 카파시가 한 말이 정말 재밌는데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AI가 짜준 코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완벽한진 모르겠고 일단 바이브가 괜찮네 하면서 그냥 빠르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코딩이 안정성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만드는 마라톤 같았다면 이 바이브 코딩은 아이디어를 그냥 바로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단거리 질주 같은 거예요. 개발 속도가 정말 극적으로 빨라지죠. 근데 물론 이 속도에는 대가가 따르겠죠? 바로 이런 위험들 말이에요. 제대로 검토 안 한 코드 때문에 보안의 구멍이 뻥 뚫릴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 기밀이나 IP가 외부 AI의 학습 데이터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빨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 기술 부채만 잔뜩 쌓이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빠른 변화의 흐름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내려갈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미래로 돌려서 아주 가까운 미래죠. 2026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026년이 되면요.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 변화가 우리 디지털 생활의 거의 기본값이 될 겁니다. 검색창 대신 AI 브라우저가 알아서 답을 찾아주고 온디바이스 AI 덕분에 개인정보는 훨씬 안전해지고요. 생성형 영상 기술인 컨텐츠 제작의 판을 바꾸고 새로운 AI 기술 덕분에 이 모든 걸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생성형 영상 기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클지 한번 볼게요. 이 숫자, 마이너스 5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영상 제작 예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쯤 되면요, AI가 영상의 시각적인 요소 대부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면서 제작 예산을 말 그대로 반토막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창작 비용의 파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작은 스튜디오나 심지어 개인 창작자들도 거의 할리우드급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은 프라이버시 문제예요. 요즘 클라우드 AI에 내 정보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많으시잖아요. 2026년이 되면 바로 온디바이스 AI가 그 강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를 겁니다. 내 스마트폰, 내 자동차 안에서 AI가 직접 실행되는 거죠. 내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아예 나가지 않으니까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지켜지면서 동시에 나에게 딱 맞는 초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AI가 자율성을 갖고 우리 삶의 인프라가 되는 시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우리의 새로운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성공 공식은요, 이제 단순히 빠르기만 한 속도가 아니에요. 바로 책임 있는 속도입니다.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 바로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역할이 바로 AI 책임자, 스튜어드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AI가 편향된 데이터를 배우진 않는지, 그 결정 과정은 투명한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냐면요. 먼저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잘 살펴야 하고요. 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혹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회사의 기밀이나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절대로 공용 AI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걸 관리하는 게 정말 핵심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훨씬 더 흥미로운데요. 우리는 이제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AI의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설계하는 AI 추론 설계자이자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한테 이거 해 라고 시키는 걸 넘어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순서로 생각해야 해 하고 그 논리적인 길을 디자인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연쇄사고 기법이에요. AI한테 그냥 답 내놔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 우리 한번 차근차근 소리내서 생각해보자 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AI의 사고를 감독하고 혹시 논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바로 잡아주면서 더 나은 결론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AI에게 대체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단순 반복적인 일은 AI에게 시원하게 맡겨버리고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AI의 사고를 설계하고 그 방향을 이끌고 또 윤리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AI의 설계자이자 양심이 되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AI는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훨씬 더 똑똑해지고 자율성을 갖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AI의 설계자이자 감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